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더위가 올해는 참 심할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추 하나 더 풀고 싶습니다. 저는 어, 보수파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 뭐 문재인이 싫어서, 그죠? 그 다음에 중도 극히 일부층,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의 5년이 싫어서,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어, 문재인을 이명박 박근혜를 깜빵에 집어넣은 것처럼 반드시 깜빵에 집어넣으라, 그런 기대가 있었죠. 고고TV도 보수의 입장에서 솔직히 이번에 그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됐어요. 응? 그럼에도 그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면서 투표를 한 이유가 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 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박근혜와 이재명보다 더 악성이었어요. 더 악성이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은 제가 이제 윤석열을 갖다가 네이밍을 붙이기를 마당새 돌쇠, 그죠? 마님을 살아가는 돌쇠와 마당을 서는 마당새 윤석열이가 빠른 시간 내에 정광석화 같이 문재인을 잡아넣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 자유파를 지칭하는 그 쓰레기 유튜버들은 그걸 안 하더라도 윤석열을 빨면서 돈을 받다, 돈을 늙은이들한테 갈취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안 하면은 윤석열은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하염없이. 응? 쉽게 말해서 5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응? 향후 한 2년은 국민은 삶의 고통이 대단히 힘들 거예요. 이번에 경제 이 퍼펙트 스톰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부터. 1970년대 말 2차 오일 파동 쇼크 원자재 값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인플레로 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누구도 말은 못하죠. 어제 그저께 어제 봤는데 어제 그 심야 토론을 보니까 그 이병태가 나와서 요번에 퍼펙트 스톤 경제 위기는 1970년대 말에 원자재 위기하고 같다 그러는 그까지만 진단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이병태 그 친구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침체가 와요. 경기 침체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전두환이가 강력한 구조종으로 막아버렸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올 적에 박정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의 민심 고통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관가하고 말을 하지 않죠. 고고TV만 아주 싸가지 없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게 지 마누라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토를 가기 전부터 돌아온 현재까지 그냥 김건희를 갖다가 띄우는데 바쁘죠. 민심변환이 확 일어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집권 초기 지금 이걸 찍는 게 7월 4일인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취임 54일 만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저는 들거든요. 윤석열 혼자만 무너지면 상관없어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모섬이니 국민만 보고 간다는 사람이니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수렁에 빠지며
보수가 또 아주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다는 거죠. 음? 그걸 모르고 이거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늙은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재명 문재인을 조지면서 돈을 늙은이들 호주머니를 갈취하고 있죠. 이 변희재란 놈은 상당히 똑똑한 놈인데 애가 해두고 갔어. 그러면 원래 응? 그놈도 돈 벌기 위해서 미디어 워칭가를 하고 그걸 현재도 최순실의 태블릿 PC 진실 규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애나 또 김용민 같은 놈 그런 그 좌파 진보 악성하고 윤석열 탄핵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탄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똥물에 파도가 튀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지만은 전체 국민이 윤석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골치 아프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성장 과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즉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으라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문재인이가 임명했고 세 단계나 뛰었어요. 세 단계나 뛰어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할지 기자들이 와 하고 그냥 함성을 지르잖아요. 놀라울 소이다. 문재인이가 직접 발표할 적에 그 이후에 또 1년 있다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버리죠. 그래서 2년 동안 윤석열은 문재인에 충성하면서 노무현을 존경하는 윤석열이가 좌파 기질로서 이명박, 박근혜부터 잡아놓고 이명까지 아직 잡아놓고 이명박은 지금 사면도 안 되고 있죠. 그 위에 검사의 기질이 나오죠. 윤석열이가. 나는 검사로서 누구라도 쳤다. 노무현이도 조사했고 이명박도 조사했고 박근혜도 조사했다. 따라서 조국 사태, 즉 문재인의 브레인인 조국이를 입시 비리로 치면서 그죠 성장을 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취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줬어요. 보수 우파에서 아주 그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즉 2년 동안 조국을 치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조국이 그놈마다 애가 정치력도 없고 착해서 그래. 착한 악성이야 그놈은. 그래서 조국을 치면서 탄력을 받고 원전 수사도 되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도 치다가 추미애 박범계에 의해서 그 검사들이 다 한집으로 밀려나면서 그래서 추춤하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치라는 것은 문재인의 악성 비리죠. 조국이 그것도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정미경이 조국의 그 와이프 이름이 뭐야? 정 뭐야 그놈아? 정 뭐죠? 까먹었다. 그 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다시 밝혀야 되고 원전 비리를 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의 화형 사건도 틀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크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건 안 나오죠. 요새 대통령들은 그렇게 부정부패 안 저지릅니다. 옛날엔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김대중까지만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응? 그것도 밝혀 임마. 김대중도 집어넣어 너. 그 노무현까지만 받았었어요. 노무현은 정치자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자 보세요. 윤석열이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치고 보수를 괴멸시킬 당시에 문재인 지지율이 초기에 막 90% 가까이 가고 박근혜 이명박을 칠 적에 지지율이 60% 70%까지 갔었어요. 그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박근혜 이명박과 보수 우파 인사들을 갖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국민의 힘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이놈아 그냥 대통령 된 다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고 실제적으로 지금 긍정평가가 40% 초반 나오죠. 윤석열이가 그 실제적으로 좌파 진보들이 응답을 좀 안 하기 때문에 그 응답률이 뭐 10%도 안 간다고 낮은 건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그러니 실제적인 윤석열의 지지율은 아마 30%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그러면은 국정 동력이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지금 행정부를 갖다 구성하면서 인사 망사 이거를 그 찍는 시간에 박순애를 갖다가 그 음치운전한 그것을 교육부 사회부총리로 임명을 해버려요. 응? 그래서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검사천국을 만든 것을 보고 보수 우파나 고고튜브의 같은 경우도 거기서 비판을 별로 안 했어요. 검사천국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왜? 문재인 5년을 치려면은 검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 어? 외곽에서 딱 포획해가지고 한 방에 쳐야 되니? 어? 크게 비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가 생각하는 30% 중반대 정도 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국민의 3명 중에 2명의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다. 어?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이 윤석열이가 과연 문재인을 칠 수 있겠는가? 제 말씀드렸죠.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들일 적에는 국민 지지율이 60% 내지 70%였어요. 국민이 성원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좌우가 반으로 딱 갈라졌다 그러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를 한 번 더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뽑은 것은 문재인을 치자는 거죠. 이재명은 나중에 문제고. 그렇죠. 근데 국민 지지율이 국민 3명 중에 2명이 윤석열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치면 내 인정해줘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죠. 그렇죠. 야당 민주당이 아무리 저 발작적으로 발악하면서 망해가더라도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170명의 의석으로서 충분히 여론을 주도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야권도 강하고 입법 권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도 윤석열이가 못 받는 이 현실에서 과연 윤석열이가 우리가 원한 대로 문재인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거둔 검사 기질로서 문재인을 친다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난 그거는 아직까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윤석열을 팔아먹으면서 김건희를 치밀 질질을 하면서 늙은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고 사기방송을 아직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또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국민이 3명 중에 2명이 싫어하는 거로 넘어가는 중이고 또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 의석수를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누구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이명박을 칠 적에는 당시 야당 국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입법 권력도 없고 국민 민심도 돌았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국힘의 지지에 똥볼 차고 국힘이 콩가루 집안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은 삼박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윤석열의 행정각부는 중심이 없어요. 즉 윤석열이가 말한 책임 총리제도 없고 책임 장관제도 없어요. 한덕수가 말하고 장관들이 말하면 윤석열이가 뒤집어 버려요. 능력도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버려요. 거기서 국민 위반이 지금 심각하게 오는데 계속해서 인사는 망사가 나옵니다. 그게 검사 윤석열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그 문재인이가 그 이명박 박근혜를 칠 적에는 좌파 인사들의 그래도 능력 있는 애를 초기에 박아놨다고. 근데 윤석열은 우파 인사 받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 이렇게 포진을 시키고 있으니 검사가 그러면은 문재인을 친다? 그것도 지금 도식이 성립이 안 돼요. 잘 보시면 알아요. 조국이보다 더 악질적인 애가 바로 한동훈이에요. 제가 보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민망하지만은
조국이보다 악질적인 애가 한동훈이에요. 그 첫 번째 근거, 조국은 이명박 박근혜를 그렇게 잔인하게 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한동훈이가 쳤다는 거죠. 어? 검사의 기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한동훈의 그 외동딸인가 그 딸의 그 해외 유학권이 지금 정권 초니까 안 밝히는데 그거 지금 계속 좌파 언론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그냥 심층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학력 사냥이에요. 응? 지금 미국에서는 한동훈의 딸 같은 애가 그 논문 그 뭐야 사냥을 하고 학위 사냥을 했는데 그 한동훈이가 그 딸이 낸 논문들이 전부 다그 대필하였고 대필 대필과 또는 남의 걸 뺏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이비리그 들어가려고 했다 이거죠. 그거 뺏기면은 그 순진하단 말이 죄송스러우면 조국이 같이 국내에서 그냥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면서 뭐 공주대 가서 논문 참가하고 저기 부산대 가서 그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허위로 말이지 인턴 과정을 밟았고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한동훈의 이 딸의 이 논문 문제는 아니 어떻게 고1짜리가 논문을 씁니까? 슈바이츠입니까? 아니 슈바이츠가 아니라 그거 아인슈타인입니까? 아인슈타인도 고1 때 그런 논문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논문을 사냥하면서 학력, 즉 미국 유학을 위한 학력을 사냥했다는 게 부모의 강력한 돈과 백으로 사냥했다는 게 한동훈의 실체예요. 응? 그런 게 이것저것 다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치고 오는 과정에서 치는 건 좋아요. 지금 치고 나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 과연 국민들이 한동훈의 실체를 알면은 감춰줄까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은 그 조국이란 놈이 나쁘죠. 지 딸 정 누구야 그걸? 정경심의 딸 그 조민이 지 저기 밑에 있는 뭐 대구에 있는 동양대 가가지고 말이죠. 컴퓨터로 갖다가 표창장 조작을 한 건 나쁘죠.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어? 그런 사수를 썼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국민한테 공정이 뭐냐고 저격을 당하고 문재인이 넘어지는 것.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단초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난 유치하게 그거 안 해. 내 딸은 말이야 아무도 국내인들이 모를 정도로 미국으로 띄울 거야. 미국으로 띄우는데 얘가 능력이 없으니 돈을 주고 논문을 대필하고 대신 써주는 사람을 골라서 그거를 수없이 완성을 해서 미국 아이비리로 뛰려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지금 실현되지 않은 범죄지만은 그 도덕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참을 수 있는 국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조국이나 정경심이가 재산이 뭐 5, 60로 있고 그렇다 하지만은 한동훈하고 와이프 재산을 하면 그보다 몇 배가 많을 것이다. 돈 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가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논문 위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뛰어버리려고 그랬다. 그럼 어느 게 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까요? 응? 그리고 한동훈의 와이프는 국내 대한민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 이중 국적인인지도 안 나왔다. 응?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문재인이가 아니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깜빵에 집어넣길 바래요. 그러라고는 뽑았으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2달도 안 돼서 지지율이 말이죠.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싫어하는 거로 나오고 국힘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망가지고 있고 즉 여당이 그죠?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 청와대 인사가 말이죠. 망사로 갖고 도대체 전문성과 도덕성과 능력이 없는 애들 갖다가 검사 친구라고 검사 따가리라고 다 집어넣고 있고 과연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수가 윤석열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수가 망가질 수 없다. 대타를 내세워야 한다.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의 새 리더가 필요하다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